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빅텐츠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사업부터 간단하게 보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빅텐츠인데 빅토리 컨텐츠를 줄여서 빅텐츠라고 부르고 있나 봅니다. 이 회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발리에서 생긴 일이 이 회사가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2004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20년 전인데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 KBS에서 방영한 징크스의 연인 그리고 커튼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BS 주말 드라마인 진짜가 나타났다도 이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의 어머니나 장모님은 항상 즐겨보십니다. 그래서 KBS 주말 드라마는 항상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찍고 있는데 이 드라마 역시 시청률이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미디어 컨텐츠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예전에 공부를 했던 자료입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가 등장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먹어 보는데요.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KBS나 SBS, MBC 등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비를 받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방송국에서는 보통 드라마 제작비를 70에서 80%만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협찬으로 채워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왜 이리 PPL이 많냐고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협찬을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찬을 잘 받으면 10% 정도 이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협찬을 잘 받지 못하면 본전이거나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OTT가 생겨나면서 이 친구들이 제작비를 공격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협찬 이런 거 받지 않아도 되게 그냥 마진이 10에서 15%는 남을 수 있도록 제작비를 통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TT 오리지널 작품은 협찬이 거의 없는데 이런 이유는 제작비를 OTT에서 전부 지원하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방송사나 OTT에서 제작비를 받고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 즉 IP를 제작사가 가지지 못합니다. 드라마가 대박이 나더라도 제작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명예는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P를 직접 보유를 하고 제작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제작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하면 제작비를 많이 받을 수 없지만 드라마가 대박을 쳐서 다른 채널이나 나라에 판매를 하면 그 수익은 전부 제작사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가 망하면 적자가 나오지만 반대로 대박이 나면 많은 수익이 따라오는 이런 제작 방법을 제작사들이 점점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대박을 쳤지만 오징어 게임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IP를 가지고 있고 우영우는 ENA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지만 제작사인 A스토리가 IP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작사는 대박난 작품의 IP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IP를 기반으로 속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웹툰이나 게임 그리고 굿즈 등 다른 형태의 컨텐츠와 콜라보를 하면서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빅텐츠도 그동안에 제작했던 드라마 중 일부는 IP를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대박났던 드라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부분이 최대 주주가 FNF입니다. 패션 회사인데요. FNF가 빅텐츠를 인수를 했는데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를 보면 주로 패션 쪽에서 협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패션 회사 실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사러 갈 때마다 항상 특정 가게만 계속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협찬을 많이 합니다. FNF도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아예 제작사를 인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자금력이 풍부한 최대 주주를 두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매출액은 322억 원, 순이익은 13억 원이 나왔는데요. 다만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이 고작 9억 원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 스타트는 굉장히 저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미래 실적을 추정을 해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먼 미래는 아니고 올해 예상 실적을 공모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순이익이 36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미래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등장하는 100개 종목 중에서 98개는 본인들이 추정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빅텐츠는 올해 추정했던 실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두 편의 작품을 방영합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한 편, 그리고 또 다른 OTT 채널에서 드라마를 한 편 방영하게 되는데 드라마 제목이 완벽한 가족 그리고 소실점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올해 10월과 11월에 방영이 시작되는데 두 편 다 사전 제작으로 제작을 완료하고 방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OTT 채널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는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적을 한 번에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진짜가 나타났다와 하반기에 방영하게 되는 드라마 두 편을 기반으로 올해 실적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터무니없게 올해 실적을 추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잠시 후에 유사기업과 밸류를 비교를 해볼 텐데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빅텐츠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단독으로 청약하고요. 목요일에 환불되는 일정이라서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날은 8월 17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청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독 상장한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장일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731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4.2%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저조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요. 특히 기관 경쟁률이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7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종목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주관사가 확인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엄청난 수량으로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알아서 잘 걸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기관 경쟁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지도 않은데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애매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무 확약을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4.2%, 건수 기준으로는 2.8%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량과 건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중에서 37개 기관이 대량으로 의무 확약을 신청하고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배정에서는 의무 확약이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상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청약 참여한 97%는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모가는 상단 가격인 23,000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텐츠는 이번 IPO에서 108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723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그럼 미래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지만 제가 올해 추정 실적이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사기업과 현재 시점에서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사기업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인 A스토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네트웍스 3개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최근 4분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PER을 계산해 보니까 A스토리는 37.1배, 스튜디오 드래곤은 26.6배, 사마네트웍스는 14.3배였습니다. 빅텐츠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23억 원이고 회사가 추정한 올해 순이익이 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추정 순이익 기준으로 PER은 19.8배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드라마 대표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밸류는 약간 낮게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현재 실적이 아니고 미래 실적으로 밸류를 계산을 해본 것이니까요.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텐츠는 이번 IPO에서 46만 8,200주를 모집합니다. 모집 수량이 디테일한데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11만 7,050주가 배정됩니다. 청약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3,900주입니다.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이 4,485만 원이 필요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 그리고 증거금은 11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 비율 4.2%를 감안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112만 주가 되고 전체 주식의 35% 정도가 유통이 됩니다.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인데 코넥스 종목 치고는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258억 원이니까 유통금액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은 67만 주가 있는데요. 공모주주 물량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 두 곳에서 상장일에 13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약 54만 주는 기타 기존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 기존 주주는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를 했던 주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코넥스 주가 흐름이 청약 판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은 이 종목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 공모가가 2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최근 2년 동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모가 아래에서 주가가 머물렀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공모가 이하에서 매수한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장일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인데요. 현재 빅텐츠의 코넥스 주가는 31,300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와 오늘 주가의 갭은 8,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직 장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상장했던 MI큐브 솔루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초가부터 200%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기관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들도 상장일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을 준 종목들이 많았죠. 하지만 MI큐브가 이런 안 좋은 흐름을 오늘 잘 끊어주면서 수급이 다시 공모주 시장을 주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MI큐브를 관찰하면서 결국 지금은 수요 예측 결과보다는 유통 물량이 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버넥트, ALT, CG트로닉스와 비교를 해보면 MI큐브는 유통 물량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텐츠를 보면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관 경쟁률은 1000대 1을 넘기지 못했고요. 코넥스 종목치고는 유통 물량이 좋지만 그래도 일반 종목에 비하면 유통 물량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유통금액인데 250억 원 정도니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 결과만 보고 청약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상장하는 파두 성적을 보고 청약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파두도 기관 경쟁률이 낮았지만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했잖아요. 그리고 빅텐츠에 비하면 유통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 파두가 수익을 준다면 공모주 시장 흐름이 약간 바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파두 성적을 보면서 청약을 해볼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도 매우 덥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주말 보내시고요. 빅텐츠는 월요일 저녁에 2일차 청약 예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